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탄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18만 원이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을 여러분들한테 녹화하는 이유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이 2,500억 규모로 이제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게 뭐 호재냐 악재냐 뭐 이렇게 두고서 찬반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악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약간 팩트로 나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포스코 퓨처엠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화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이 LS 머티리얼즈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녹화를 했었죠. LS 머티리얼즈를 여러분들한테 12,800원 부근에서 지금 이 빗각을 그려놓고 나서 요렇게 그죠? 이 빗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 저점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LS 머티리얼즈를 우리가 좀 보자면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었던 상황이죠. 오늘은 좀 눌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빗각을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15%에서 한 18% 정도 수익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또 보자면 LNF 같은 경우도 그렇죠. LNF도 제가 94,800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차트에 매물대를 체크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 이런 구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LNF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정확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 약반등입니다. 약반등 이거는 100% 기술적인 반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의 LNF가 최근에 거의 한 15, 16거래일 동안 연속 음봉으로 낙폭 과대가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120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 다시 한번 놀 수 있다. 박스의 저점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저점에 대한 매수 찬스로 가져가셔라. LNF도 한 15%쯤 여러분들한테 수익 전부 다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링크 솔루션도 그렇고 JNTC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원에 비싸 보이지만 제2의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2차전지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반도체는 계속해서 날아가니까 이 돈을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제2의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40% 수익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매에 대한 타점을 제가 위에다 연락처 띄워놓고 문자 보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매매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영상에서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매매에 대한 타점 알려주겠다, 정보주 알려주겠다 뭐 이런 농락에 속지 마시고 무조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매매에 대한 타점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들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뭐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 뭐 AI, 반도체, 로봇 전부 다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2차 전지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이 급등주 이제 또 급등주 선양꾼 아니겠습니까? 이 급등주에 대한 종목 추천도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하단에 달려있는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전부 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무조건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포스코 퓨처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2,5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내용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세세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뭐 우리가 세세하게 정리한다 그러면 뭐 EPS라든지 BPS라든지 뭐 아니면 PER이라든지 뭐 PBR 뭐 이런 내용들도 PBR 이런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포스코 퓨처엠이 2,5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채권 구성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일단 무보증 사채가 2,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 채권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환경 환경 정책의 이제 관련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이 5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 본드라고 해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발행 목적을 따지자면 이제 운영 자금 그리고 뭐 시설에 대한 자금 확보 및 장기적인 캐즘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즘의 장기적인 캐즘에 대한 대비, 성장 구간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설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 R&D라든지 그리고 현금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무적인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규모는 꽤 큽니다. 2,500억은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대신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기업에서 단순 운영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설비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성장 대응용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규모의 회사채 발행은 단기 매출 확보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반을 확장하는 용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녹색 채권에 500억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ESG라든지 아니면은 그린 전략이 수익 모델과 연계될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신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발행이 왜 나왔냐? 말씀드렸던 캐즘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캐즘이 뭐냐면 초기 성장기 그죠? 그리고 주요 고객을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수익화에 대한 간극이 벌어집니다. 이 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기존 POC라고 하죠. Proof of Concept. 그래서 실제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규 캐파에 대한 부분과 이제 검증, 양산, 이 시점에 대한 지연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고객 물량은 확보해뒀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되는 것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전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 채권 발행은 미래 성장에 대한 현금 운용 여지를 수성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인 리스크 해소용 자금 확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뭐 설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R&D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뭐 이제 제휴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필요한데 자금을 외부 조달해서 이제 대규모 설비에 대한 지연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프로젝트 캐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금이 유출된다. 뭐 이런 악재 리스크를 사전에 방어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녹색 채권 발행이 포함된 것은 ESG 친환경 전략이 매출 ROI라고 하죠. 이 투자 효율과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설비나 반응, 뭐 검증이 느린 기업에서는 이제 지금 돈이 없어서 이 성장에 대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돈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고 성장 무대를 준비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본업 실적에 대한 개선을 담보로 하지는 않아요. 이게 채권 발행은 자금에 대한 확보이지 수익에 대한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는 실제로 이 캐파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고객사의 수주가 반복적으로 늘어나는지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분 뭐 가격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현금에 대한 흐름이 플러스 턴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라고 짚을 수 있겠고요. 즉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유상증자랑 또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은 뭐 CB에 대한 발행이라고 했을 때 유상증자는 거의 확실한 악재죠. 그리고 CB 발행이었으면 이 악재의 강도도 더 셌을 겁니다. 그나마
그나마 회사채라서 제일 덜 나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이렇게 2,500억 규모의 회사채가 발행이 됐다라고 했는데도 주가는 마이너스 1%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이런 뉴스 하나로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 아니고 결국 수주에 대한 부분, 뭐 아니면은 가동률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숫자가 넘버링이 어떻게 찍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가를 만들어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판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스코 퓨처엠의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차트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움직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했던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선생님 그러면 지금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리가 16만 3천 원입니다. 16만 3천 원인데 16만 3천 원이 아니라 왜 17만 2천 원에서 반등이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뢰도. 일단 배열 자체는 이 녹색 선이 120선이에요. 그죠? 120선인데 기존에는 역배열이었단 말이에요. 역배열.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배열로 넘어오는 차트가 그려지면서 다시 한번 업황의 회복, 전기차의 뭐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면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이 추세 전환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붙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정배열로 넘어오게 되면서 저점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붙어줬지만 사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로 찍히고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기대감에 우리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전에 2차 전지가 뭐 잘 팔리네, 뭐 전기차가 다시 어쩌고 2030년부터 2027년부터 어쩌네 가동이 되고 캐파가 증설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기존에는 좀 선반영이 됐던 내용들이 많았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눌리는 차트가 그려졌지만 지금부터는 확실한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26년도에는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완만하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완만하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 이렇게 26만 원을 찍고 있는 구간에서는 올라타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분할 익절을 하는 자리가 맞는 거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매수에 대한 찬스, 기회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갭 차이가 좀 발생이 됐는데, 제가 아까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저항 맞았던 16만 3천 원에 대한 신뢰도보다 120선이라는 장기 평선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렇게 수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를 뚫어내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3만원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그 이후에 26만원에 대한 돌파 자리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18만원 부근에서 충분히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3만원부터는 분할 익절 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바이오에 대한 부분, 뭐 제철에 대한, 철강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뭐 2차전지, 뭐 반도체 전부 다 관심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매에 대한 타점, 브리핑 전부 다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내가 급등주, 종목에 대한 추천이 또 필요하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렸는데, 최근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회복이 조금 이제 완만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해지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 내면서 이 주식을 재밌게 하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리고자 이 종목에 대한 추천도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 하나 딸깍 누르셔가지고 소통방 전부 다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